언제나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2023년에는 정말 흥미로운 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와 브리티시 팝아트 전, 에드워드 호퍼 전, 라울 디피 전, 그리고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전까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전시는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웠고요. 또 어떤 전시는 예상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 미술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조짐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미술사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전시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피카소와 20세기 거장전입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은 루드비히 미술관 소장품 전시를 금년 8월 27일까지 개최하는데요. 루드비히 미술관은 쾰른 최초의 현대미술관으로서 피카소, 달리를 비롯해 팝아트의 거장인 앤디 워홀 등의 다수의 작품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세 번째 규모의 피카소 컬렉션과 세계 최고 수준의 팝아트 컬렉션은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루드비히 미술관과 마이아트 뮤지엄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진 특별 전시로서 20세기 모던 아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예술사조와 거장들의 작품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러시안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그리고 미니멀리즘 등 20세기 격변의 시대에서 태동을 했던 예술의 운동 배경과 서양 미술사의 발자취를 그려내고 이에 영향을 받은 현세기의 독일 예술들도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카소, 샤갈, 칸딘스키, 워홀, 리첸슈타인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걸출한 컬렉션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총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섹션들을 돌고 나면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먼저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안 아방가르드 섹션을 보시면 주요 작가로 바실리 칸딘스키와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러시아가 낳은 대표적인 현대미술 화가이죠.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 이 작품을 보실 텐데요. 바로 이 추상작품인 흰색선이라는 작품으로 러시아 추상미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으로 어린 시절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인 오데사에서 자라고 크래코브 오데사 미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이한 경력처럼 다시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과 경제를 전공하고 지금의 에스토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나이 30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은 그가 50대 중반이던 시절로 수많은 혁신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에는 후기 인상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만의 스타일을 가미한 작업으로 기초를 만들죠. 그 후 청기사 그룹을 조직하며 젊은 화가들의 새로운 추상 스타일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청기사 운동은 우리가 흔히 보는 현실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차원의 미술을 시각적으로 찾고자 모인 그룹인데요. 바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그는 그만의 추상미술의 발전을 통해 우주세계의 영적인 표현을 궁극적으로 완성해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의 기하학적 작업의 경직성은 원형의 보편적인 형태와 점차 유기적인 회화적 이미지를 위해 남겨졌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카즈미르 말레비치 작품인데요. 말레비치는 칸딘스키와 더불어 러시아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쌍두마차로 수프리마티즘, 즉 극대주의를 이끌어간 아방가르드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Englishman in Moscow, 즉 모스크바의 영국인이죠.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수프리마티즘 38호는 많은 현대미술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시절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러한 극적인 추상화 스타일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묘사에서 벗어나 대신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칸딘스키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의 고뇌이자 관심사항이었던 세상을 보는 눈에 진실된 자유로움을 찾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인 것입니다. 미술의 역할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새로운 정신적인 해석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런 기하 도형들이 그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러시아 출신 독일 화가 알렉사이 폰 야블란스키의 부채를 든 동화 속의 공주,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오렌지 판매상, 프란즈 마르크의 소라는
작품이 전시됩니다. 대표적인 러시아 추상주의와 독일 표현주의, 그리고 청기사 그룹을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다음 섹션으로 가면 피카소와 동시대의 거장들이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쾰른의 루드비히 미술관이 피카소 작품 3대 미술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더라도 당시의 현대 미술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파블로 피카소의 아티초크를 든 여자, 그리고 그의 말년작인 잠자는 여자 등이 소개가 되고요. 마크 샤갈의 초기 작품인 나의 여동생 초상도 전시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피카소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작품들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많이 알려졌던 작품들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드비히 컬렉션 덕분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작품이면서도 피카소의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작품 세상의 이해와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1941년작 아티초크를 든 여인은 그의 전성기이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시기였던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려진 것이죠. 그런데 아티초크는 국화과 꽃인데요. 생긴 모습 때문에 마치 무기같이도 보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긴장과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카소는 아티초크를 좀 더 크게 과장되게 그립니다. 그리고 마치 이 공포와 흥분에 물든 여인이 아티초크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하는 듯합니다. 색은 어둡고 무거우며 그의 특유의 직선적인 입체 조형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척이나 긴장되고 경직되게 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작품인데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우는 여인과는 색다른 감정을 보여줍니다. 피카소만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의 다각도 표현이 전성기였던 이 시기를 아주 잘 대표해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과거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바로 비잔틴 시대의 마돈나를 현대로 불러온 듯 했습니다. 그 외에도 1925년작 만돌린, 과일 그릇과 대리석 주먹, 그의 왕성한 입체파 시기를 잘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그의 잠을 자는 여인도 그의 말년기 원숙한 곡선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화고로는 조지 브라크인데요. 그는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창시한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 그의 전성기 입체파 작품 중 하나인 1928년작 물병, 레몬, 과일 그릇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모더니즘 화가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전형적인 대표작 중 하나인 알제리 여인이 전시되며, 또 다른 작가로 야스파의 공동 창시자였던 앙드레 드랭의 생폴 드 방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가시죠. 이번 방에는 초현실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되어 온 다다이즘의 작품도 선보였는데요. 바로 한스 아르프의 조소 토르소입니다. 그리고 추상표현주의 작가 하면 누구죠? 네, 바로 잭슨 폴락과 윌리엄 드쿠닝을 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 전시된 폴락의 작품은 흙과 백 15호입니다. 캔버스에 검정색 에나멜을 뿌리고 그린 작품인데요. 특히 이 작품은 그가 사망하기 얼마 전인 1951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의 전성기 작품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그의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보이지만 좀 더 강한 선을 불규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이 작품으로 유명한 윌리엄 드쿠닝의 후기 작품이 선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작가들도 그렇듯 그의 에너제틱한 나이프와 브러쉬의 자국이 아주 세련되고 심플화된 또 다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제 7번입니다. 장 듀뷔페의 대초원의 진실이라는 이 작품은 그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모래, 기름, 유리, 끈 같은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실험적이고 추상적으로 잘 활용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앵포르멜 작품입니다. 앵포르멜이란 당시의 주류였던 기와도형 위주의 추상의 어떤 규범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완벽히 개인의 창조성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사조입니다. 팝아트와 일상이라는 다음 섹션은 팝아트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역시 팝아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대거 전시되었는데요. 두 명의 엘비스라는 작품도 보이는데요. 전 이 브릴로 박스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 브릴로 박스와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브릴로 박스를 1965년 초에 토론토 미술 딜러가
전시회를 위해 80개를 수입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미술작품을 그냥 상품으로 막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려고 캐나다 세관에 의해 금지되었을 때 큰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미술 딜러는 캐나다 국립미술관의 관장을 통해 이 비누상자가 예술품이라고 호소했지만 캐나다 세관은 그저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통관을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런 건 그냥 물건이다 라는 판결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1923년 이탈리아 조각가 브랑쿠지의 작품인 공간 속의 새라는 추상 조각 작품이 미국 세관을 통관하려다 이건 아름답지도 않은 그냥 일상생활용품이나 주방용 쇳덩어리다 라는 판정을 받으며 긴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이에 브랑쿠지가 강력히 자신의 예술 생활을 통해 직접 만든 최고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결국 법원에서 면세 판정을 받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팝아트 섹션에서는 로이 리첸슈타인, 로버트 인디아나, 제스퍼 존스와 같은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은 미니멀리즘의 경향인데요. 루치오 폰타나, 요세프 알버스, 그리고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 포함됩니다. 이탈리아 화가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개념, 기대라는 작품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의 특유의 테크닉과 컨셉인 캔버스의 칼로 즉흥적으로 자르는 그런 작품이 선보입니다. 그리고 독일 미니멀리스트 화가 요세프 알버스의 사각형에 대한 오마주, 초록의 향기라는 작품과 모리스 루이스의 새벽의 기둥이라는 작품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